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에서 90번 강의 황금 분할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구간을 먼저 3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최소값을 포함하지 않는 한 군데 영역을 삭제하여 구간을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최소값을 탐색하는 최급강합법과 이것을 수치적으로 처리하는 황금 분할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연립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은 n개의 독립변수에 관한 스칼라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점에서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0벡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미분이 모두 0이 되므로 n개의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물론 위의 조건은 필요 조건이므로 위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최소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학적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주어진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가 제로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최소점에서는 모든 독립좌표에 대한 기울기가 제로이므로 두 개의 방정식을 얻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점 3,5에서 최소점을 갖겠죠. 그러면 함수의 최소값은 3,5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로 주어집니다. 주어진 함수를 곡면으로 그려서 최소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값 근처에서 반지름 0.5인 원에 대응하는 곡면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립니다. 반지름은 0에서 0.5 사이고요. 0부터 360도 구간입니다. 이것을 xy 좌표로 바꾸고요. 주어진 함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높이가 제로인 점을 그렸습니다. 파란 평면은 f값이 0이 되는 위치고요. f가 마이너스 1인 최소값이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먼저 1차원 탐색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연립 비선형 방식을 풀어서 최소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1차원 탐색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의 개수에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 함수 fx는 미분이 음수이면요, 그 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마찬가지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에도 그레디언트의 음의 방향으로 감소하며 이 방향을 최급강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이러한 방향을 이용해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di 벡터를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두면요, 감소하는 방향이므로 음수를 붙입니다. s는 파라미터이고요. s가 제로일 때는 x 벡터는 xi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스칼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3차원 공간에서 최소점을 가지는 곡면을 그려볼까요? 독립변수는 2차원에서 움직이고요. 높이가 z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반지름이 0과 2 사이에서 각도는 0부터 360도 사이 xy 좌표로 바꾸고 주어진 함수를 그림을 그리는데 원통 좌표기에서 그리겠습니다. 이것이 빨간색으로 보인 곡면이고요. 그림에서 보면 최소점의 위치는 파란 평면과 녹색 평면 사이에 있네요. 하지만 최소점의 위치는 미리 알지 못하므로 갈색 평면과 녹색 평면을 이용해서 최소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곡면을 회전하면서 어떤 모양인지 잠시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평면이 곡면을 자르는 것이 보이죠. 평행한 3개의 평면 사이에 최소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를 이용해서 1차원 탐색법을 설명해 볼까요?
먼저 갈색으로 나타낸 평면의 높이를 fi 플러스 1이라 하고요.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러한 곡선이 됩니다. 다음으로 녹색 평면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i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와 같은 평면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갈색 평면이 더 위에 있고 녹색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fi 플러스 1은 fi보다 큰 값이겠죠. 그렇다면 최소점의 위치는 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변수 x와 y는 평면 위를 움직입니다. 처음에 추정하는 위치를 xi라고 할게요. 이 점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본 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데 독립변수는 x와 y 2차원이므로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평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서 x벡터가 움직일 때 곡면에 어떤 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선 위에서의 최소값은 이와 같이 다른 f값이 접점이 되는 곳입니다. 더 아래쪽에 평면이 있을 것이고요. 최소값은 이 안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색, 녹색, 하늘색, 노란색,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점이 최소점이 됩니다. x값이 움직이는 직선의 위치는 이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최소점을 지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선 위에서 국소적인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x값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독립좌표에서는 이와 같은 직선이고요. 위에서 내려다 볼 때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곡면 위에서는 이와 같이 하늘색 평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서의 최소값 빨간 점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여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도에서 구한 빨간 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구한 빨간 점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하여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 방향을 그리고요. 여기서 찾은 새로운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결국 함수의 최소값에 도달하는 것이죠. 최소값을 찾는 개념적인 과정은 이와 같은 그림이지만요. 수치적으로는 실제로 이와 같이 옆에서 본 모양으로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제 4번입니다. 앞에서 주어진 함수와 출발점을 이용해서 직선 위에서의 국소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점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와 같이 파라미터 s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x와 y 값을 대입을 해서 함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s에 관해서 표현하고요. 이것은 2차식이므로 이와 같이 s가 13분의 1일 때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이것은 국소 최소값이죠. 다시 말해서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찾을 수 있는 국소 최소값입니다. 실제 최소값은 곡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수학적인 예제를 이용해서 다음에 설명하는 수치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1차원 탐색법은 변수 s에 관한 미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알고리즘에는 적당하지 않겠죠. 수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절에서 공부하는 황금 분할법과 다음 절에서 공부하는 2차 보관 탐색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다음의 관찰에 근거하는데요. 함수값 fi보다 fi 플러스 1이 더 크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반드시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 구간에서 채소가 물고기가 있고요. 어부가 반드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정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채소가 물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함수 fi 플러스 1이 fi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탐정이 물속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것은 100% 보장이 되는데요. 이 위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분법에서 근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구간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이때 구간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황금 분할을 이용합니다. 황금 분할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주어진 점에서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굽의 벡터를 찾습니다. 그런데 구간의 크기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fi 플러스 1 값을 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건문입니다. 두 번째 함수 값이 첫 번째보다 작으면 아직도 물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점을 찾고요. 그렇지 않다면 함수 값은 물 바깥에 있으니까 반드시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부터는 이 구간 내에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소가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이 위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구간을 황금 분할합니다. 감마값과 감마 제곱값으로 비율을 정하고요. 이것은 대칭적으로도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구간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고요. S에 가까운 값을 알파, 먼 쪽을 베타라고 놓고 함수값 F알파와 F베타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F알파보다 F베타가 크면은 최소값의 위치는 S와 베타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F알파가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오른쪽 영역에 있죠. 그래서 왼쪽 영역은 삭제를 합니다. 구간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이와 같이 줄어든 구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 구간의 크기를 또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구간의 크기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고 이것을 최소값의 위치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황금 분할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쪽 소구간을 버리고 나머지 두 구간을 선택할 때 원래의 내부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값은 한 번만 더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길이 비율로부터 감마 제곱 더하기 감마는 1이 되고요. 여기서 감마분의 1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예제 5번입니다. 앞에서 주어진 함수와 출발점을 이용해서 황금 분할법을 적용해 볼까요? 같은 문제이므로 굽의 벡터도 같고요. 함수값도 같습니다. S1을 정하면 이와 같은 크기가 되고요. X1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새로운 함수값 F1을 구했더니 F0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구간 내에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구간을 황금 분할합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구해서 함수 값을 구했습니다. F알파보다 F베타가 더 큰 경우니까 그림에 있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는 영역은 S부터 베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간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S값을 구했더니요. 이 값은 0.076915가 나왔는데요. 앞에서 구한 수학적인 엄밀의 13분의 1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결국 주어진 굽의 방향이 직선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점의 위치는 이와 같이 되고 함수값은 이와 같이 됩니다. 1.769는 두 번째
구한 값이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뀝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근처가 되고요. x값과 y값은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x값은 3 근처고 y값은 5 근처가 되는군요. 그런데 최소값은 정확도가 높지만 좌표값의 정확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mshatmath 명령을 실행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있고요. minimum find 최소값을 찾습니다. 독립변수는 x와 y이고요. 출발점은 1,1입니다. 함수를 적고요. 오차 범위를 10의 마이너스 7승 안에서 구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황금분할법입니다.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수치 해석 90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